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희 경리팀장입니다. 이상필 계약팀장입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왕종우 고공건축팀장입니다. 조수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회계과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6개 팀으로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회계과 부서 업무 성과평가입니다. 2025년 회계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실용적인 공공시설 건축으로 시정 및 시민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첫째,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둘째, 공정, 투명,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 셋째, 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공유산 관리, 넷째, 행정과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시민공간 조성,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여섯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용차량 운행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5쪽 2025년 신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및 10억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전담하여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전문 공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산면, 양선면 행정복지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신규 공공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현 부지에 총 사업비 115억 원으로 지상 4층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향후 부지 매입 및 수용조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양성면 동학리 3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48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향후 부지 매입 및 수용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농축산 유통가 대행 사업으로 서면 신능리 3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약 106억 원으로 지상 2층 토크 18면을 신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철굴 공사 완료 후 판넬 부착 중으로 2026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농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입니다. 농업정책과 대행 사업으로 일중면 능국리 536-1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지상 2층 2개동을 신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진행 중으로 2025년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후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 안성시 자체 공유재산 총조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성시 소유 토지 2만 4천여 필지를 전수조사하여 지목, 면적, 소유자명 등 공적 장부 불일치사항 238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등기된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지적부서 및 각 재산관리관에 등기 초탁 요청한 계획입니다. 10쪽 친환경 EV 차량 공유 사업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친환경 EV 차량
5대를 구입하여 업무 시간에는 공유차로, 비업무 시간에는 시민과 대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운영했습니다. 8월까지 총 1026건이 이용이 있었으며 향후 만족도 조사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 직원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본청 주차장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일환으로 2월부터 서부권 노선에 45인승 버스를 도입해 운영하여 8월까지 총 7,447명이 이용하였으며 향후 통근버스 신규 노선 설문조사를 통하여 노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 해외가 계속 사업입니다. 12쪽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한 결산 실시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 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합류하여 회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부터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2일 제1차 정례에 승인된 결산서를 7월 15일 홈페이지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13쪽 회계과 자책 건립 사업입니다. 안성 3동 서원면 3중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 2동 행정복지센터는 경기복지재단과 복합 건립으로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으며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 타 부서 건립 사업 대행 업무입니다. 가족센터 평생학습관은 올해 사업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도시민청은 흑마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하층 토사 반출 중으로 2026년 11월 중공할 계획입니다. 공도 1초중 통합운영 학교 및 복합시설은 2025년 7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2027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실시 설계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노후시설 정비로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청사 임의 제공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공시설물 성면 제거, 제1별관 옥상 방수 공사,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방역소독, 수목 전정 및 녹지 제초, 민원인 휴게용 의자 구입 등 총 7건을 완료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소방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 제1별관 소방펌프 및 압력 챔퍼 교체공사, 성역 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 안내 키오스크 유지관리 등 안전시설물 정비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지원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용차량 정기검사 39건, 수립 139건을 완료하였고 보험을 통합관리하여 약 680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4쪽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공용차량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하여 증가하는 공용차량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 공용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6,800만 원으로 친환경 전기차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해외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박근배 의원님. 제가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어떤 건 확인 하나 있고 또 질의 드린 게 있으니까 꼭 판단하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이제 그 공유재산 3페이지 맨 위에 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공유재산 관리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법적 소송 관련돼서 혹시 필주 소유권으로 더 분쟁거리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시민하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공공건축물을 많이 이제 건축을 하셨고 지금 이제 완공도 이제 되는 게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혹시 공공건축 그 설계도상에 그 정해진 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복지센터가 들어오고 보건소, 도서관 뭐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습니까? 이런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이제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좀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이제 의견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제 장애인 시설은 주로 다 기피하지 않습니까? 마을에 들어오는 것도 기피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공공건축물 건립하실 때 장애인 그 주간보호 시설 있죠.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까?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그 BF 인증을 받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건물마다. 예를 들어 이제 물론 이제 연면적이 많이 필요한데요. 앞에는 행정복지센터하고 거기는 이제 BF가 물론 필요하지만 뒤쪽에다 내달아서 이제 1층에 짓는 건데 이게 불가능한지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가능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안성 그 모 주간보호 시설이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임대 건물 말고 오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불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주간부서에서 별도로 그 사업 청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제일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요? 예. 근데 기피하니까 자꾸만 이제 좀 외곽으로 계속 빠지거든요, 지금.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자체 공유재산 총조사하셨는데 그 추진 실적에 보시면 그 표지상 불일치권에서 소유자 변경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공적장부 불일치할 때 소유자 변경할 때는 그 전에 다른 소유자로 토지세가 나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세 분이 어떤 관계가 있던 거죠? 설명 좀. 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네, 그 공동 소유로 돼 있거나 그런 거 표시사항만 잘못되어 있는 것만 고친 거라 크게 이상 있는 건 세금 문제는 관계없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주차도 어려워서 지금 통근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응이 7,447분이면 7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타시는데 이게 이제 이 6천만 원을 계약하신 겁니까? 연간 계획입니다. 네, 연간 계획이죠. 그럼 2년째면 이제 1억 2천이 들어가겠네요. 2년 동안 하면. 예, 맞습니다. 근데 버스가 혹시 대형 버스 한 대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최소한 1억 넘게. 맞습니다. 1억 8천에서 좋은 건 뭐 2억 4천까지 가는데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한 대가 나오거든요. 예. 그죠? 638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임차로 다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되면 예. 물론 재산도 늘릴 겸 버스 구입해서 물론 이제 차량팀에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그 번에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그런 부분인데요.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는 얘기군요. 과거에도 사실 이제 직원들이 그걸 했는데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평상시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인력을 더 충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그 비용인 것 같아 갖고요. 예산 대비 이게 6천이 계속 나가니까 몇 년마다요. 그 말씀드렸고 이제 밑에 총사업 6천에 버스 임차료, 연료비, 보험료 이 6천만 원에 운전원 인건비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원래? 다 포함해 갖고 포함해서 나가는 6천만 원이 6천만 운전하는 분까지 다 알겠습니다.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15페이지는 넘어가고요.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ES건설하고 계약 해지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그 공기 관련해 갖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못 맞췄고요. 사실 회사 자체가 여기 그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추진 자체를 못 해갖고 저희가 여기 계약 해지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평생학습관은 한 234억이고 이동행정복지센터는 413억이죠. 근데 이제 413억 물론 이제 연면적 다 있고 대지 명태도 있겠지만 연면적이 5,415고 또 8,200인데 8,200은 주차가 75대고 5,415는 주차가 208대거든요. 요거는 아트홀의 그 대지 면적에 싸서 그렇게 넓게 하신 겁니까? 보시면 될 그래요. 겁니다. 대지 면적 때문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산업 조리원 예전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점검은 매달 소방 시설 관련돼서 점검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시설 점검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피로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산후조리 혹시 이 대피로 계단 말고 별도로 추진하셔서 확정하신 게 있으세요? 엘리베이터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개 정도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웬만하면 또 그 아이들 신생아실 같은 경우는 가장 또 하자 났을 때 가장 위험하니까 1층에 하게끔 돼 있고요. 근데 산모는 4층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 2층, 3층, 4층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건데 뭐 2층은 문제가 뭐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사실 이제 하나가 아닌 2군데를 설치하고 대피할 수 있는 대피를 또 확보해 둔 거고요. 그리고 별도의 또 공간을 확보해서 에어바운스처럼 이렇게 나가게끔 맞습니다. 해놓은 뒤로 연결해서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준섭 의원님. 네, 유석 의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 관련돼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들 드리면 얼마 전에 서운면 청사가 준공이 됐죠. 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건물을 져놓고 이렇게 비가 새는 예를 들어서 방수가 안 돼서 그런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새는 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미양도 그렇고 원곡도 물바다되고 뭐 지금 저희가 바우더기 그 축제장에 보면 그 풍물 바우더기 축제 그 실내 축제장도 방수 공사를 다 했는데도 물바다가 되고 지금 서울면 청사도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저희도 사실적으로 고민스러운 게 이제 새로 짓고서 이제 건물 자체에서 이제 방수로 인해 갖고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사실적으로 이제 집중호우도 많이 내리고 그런 것도 감안한 건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게 이제 하자 기간이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축 단가를 뭐 이렇게 지금 관에서 건축 단가가 비용이 얼마 정도 평당 단가가 되는 거죠? 보통 뭐 디자인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얼마 정도 돼요? 10만 원 이상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더 추가 답변하시고. 네,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 현재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한 37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럼 합치면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평당 한 1,000만 원 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조금 넘는 예, 거. 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개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공사도 사실 뭐 이렇게 무슨 그 문제가 돼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년 안에 1, 2년 안에 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 단가는 보통 500선에서 거의 건물을 상가 건물 같은 거 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감리비가 또 별도로 측정돼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도 많이 상당히 지불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감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재에 하자가 있는 건지 지금 이거 분석이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면 청사에 비가 오고 나서 계속 물이 떨어져 가지고 한두 군데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 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좀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옥상에다가 그 녹화 해갖고 하단 같은 걸 만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지양을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그런 게 좀 있어갖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니 방수를 그게 제대로- 원곡에서도 그게 반복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 왜 그 디자인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설계를 담을 때 옥상 방수에 어떤 공법이 문제가 있는지 이거 분석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외부 기관에다 위탁을 좀 해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 도면상은 문제가 없는데 시공에는 문제가 생기는 건지 뭐 이걸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원곡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불바다 돼가지고 아주 얼마나 그 고생하셨습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서면도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기저기 막 세고 있어요. 뭐 분석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리고 건물을 질 때 그 전체적인 어떠한 그 설계를 담을 때 그 지형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서운면에 그 구 건물이 있을 때의 배수가 화장실, 특히 화장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장실의 오수가 이게 전에 구 건물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 나가는 게 결국 막히는 사고가 생기는 거죠. 계속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전 거는 구 건물은 문제가 없는데 왜 신건물이 배관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배관을 짙게 쓴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구배에 문제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느낌으로는 기존의 바닥을 지금 기존에 있는 바닥을 건물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 관련돼서 장애인 그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루프트를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약간 바닥보다 지층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건물 자체는 살짝. 그래야 뭐든지 저쪽 바깥에 있는 배수로하고 거의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야 어느 정도 경사를 살짝 줘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완만하게 가다 보니까 이게 쭉 안 빠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도 한번은 회계과에서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이 계속 진행될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서 지금 아마 서면 가보세요. 그 주민들한테 그 사용 이용자분들한테 가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변기가 내려가도 계속 그대로 있고. 그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거 무슨 배관이 새 거를 갖다 한 건데 아니면 배관을 작은 걸 묻은 거냐. 아니 작은 걸 묻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막힘 사고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왜 그런지 파악을 해서 이 공공건축물에 이런 문제가 이 다중이 사용하시는 건물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적으로 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결과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서면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신축 건물을 지금 준공이 돼서 사용한 건물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에는 그 문제도 한번 파악을 같이 해서 그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24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지금 안성에 있는 수소차 그 연료 그 공급하는 그 탱크가 있는데 주유소랑 마찬가지겠죠. 수소차. 지금 현재 적자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서 아니 근데 아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거를 한번 어떤 문제냐면 전기차만 확대를 할 거냐 아니면 수소차 이게 수소차는 몇 대를 구입해야 된다 뭐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전기차는 몇 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그거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수소 우리 연료 그 시스템을 갖춰놨지만 지금 상당히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그냥 물 붓는 거죠. 그냥 계속 돈만 갖다 부는 건데
지금 현재는 수소차가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알겠는데 그러면 관에서도 저희가 적절하게 수소차도 예를 들어 확대를 해서 지금 기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좀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중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작년하고 올해하고 광급 공사 한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공무원축팀장 왕정호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 수치는 아직 뽑아오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건설업체나 뭐 지역 업체들이 그냥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 해결 방안은 없겠지만 이 공공건축 질 때 안성에 있는 기업체들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안성에서 회계과에서 파악한 게 책자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든 게 있어요? 공정할 때마다 계속 그 전문 건설 협회다가 어떤 공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저희가 할 때마다 여기 공문으로도 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도 내게끔 하고 있고요. 시공업체. 예, 그러니까 관내 업체들한테 우리가 어떤 공정이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서 견적 내라 그렇게 공문을 또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안성 기업체들의 그 리스트를 쭉 뽑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안성에 이런 업체 있으니 좀 써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업체 찍어서 주는 게 아니고. 적으로 이제 업체한테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협력 업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가 차원에서도 얘기해 보면 사실 안성 업체가 사실적으로 여기 기존 업체보다 좀 단가가 또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검증 자체가 이제 사실 협력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같이 봉사하다 보니까 그 검증이 됐는데 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평택이나 용인도 다 마찬가지지만 거기서는 다 지역업체를 쓰거든요. 그 단가 맞춰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안성이 잘 안 하니까 뭐 안성은 잘 안 쓰더라고. 혹시 몇 프로 하도급률인지 혹시 아세요? 실제로 여기 저번에 분기 조사한 거에는 사실 하도급률은 사실 0%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 자재 쓰는 거나 이런 것도 다 20%, 뭐 30%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지자체 물어보면 거의 한 70% 정도는 지역 업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관공서가 엄청 많이 했었어요. 엄청 많이 줬다고. 근데 거의 30%를 못 넘겼으니까 지역 업체들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지역 업체에 풀었으면은 상당히 많았겠죠. 근데 지금 힘들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서 해결 방안 좀 찾고 또 저번에 한혁 팀장인가 그때 공무원들 뭐 제한 사업 해갖고 이게 책정이 돼 있었나 봐. 기업체들 쭉 리스트 뽑아서 해서 해주는 걸 책정이 됐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첨단 산업과나 뭐 이런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안성 관내 업체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추천할 수 있게 지금 자료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의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꼭 반영해서 안성 지역 업체가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25년도 신규 공공건축물 건립 중에서 지금 고산면 같은 경우는 고산면하고 양성면 같은 경우는 올해 2026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공도시민청이 이제 내년도 11월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성 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경기복지재단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쯤이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살적으로 이제 금액적인 면에서도 이제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성 이 고산면 같은 경우는 그 저기 기준 부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 매입 가율이 795-2번지 거기를 이제 매입을 해갖고 이제 지적 정리를 할 거고요. 양성 그게 같은 경우 26년도에 일어날 예, 2026년도요. 그리고 양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5필지 중에서 올해 한 필지를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갖고 토지 매입하는 걸로 그냥 여기 끝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설계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마도 이것도 아까 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공공건축물 공도 시민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 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어느 정도 여기 이제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가 좀 있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라는 게 재정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115억 중에 그러면 26년도에는 얼마나 확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그 국유지 매입비 정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양성 같은 경우는 한 총 30억 정도. 국유지 매입이면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그럼 사실상은 거의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뒷순위보다는 일단은 계획적인 게 있는 거고요. 첫째는 계획은 있었는데 예. 사실 올해 2025년도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일단 양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토지 5필지 중에서 한 필지 정도 매입을 한 거고요. 고사면은 하나도 안 예, 했잖아요. 고산면은 탈조로 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경기도 이제 탈조로 예, 안 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고산면은 가장 인구도 적고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러나 왜 맨날 뒷순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렇지는 그래서 않습니다. 예. 과연 이 금액을 들여서 고사면을 먼저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오해 갖지 않게 잘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유재산 총조사 하셨거든요. 공적정보 불일치하시는 게 238건이 됐는데 면적 변경이 81건이에요. 면적 변경이라 하면 81건에서 총 얼마나 우리가 뭐 늘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줄어들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지상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대장이나 뭐 등기나 이런 거는 다 됐는데 분할이나 합병 뭐 이런 거 됐을 때 그 분할되면 또 다시 새로 지원해서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공리된 대장을 정리한 건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그러면은 면적 변경이 81건이라는 소리는 그 건수를 합했을 때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근데 사실 소실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3개 장부가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네. 공유재산 대장 3개를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토지대장 같은 건 이미 뭐 분할이 돼서 다 정리가 됐는데 우리 공유재산 대장에는 반영이 안 돼 갖고 그런 부분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다 보고가 들어왔었던 주요 네. 공유재산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다 그런 들어온 거는 거예요? 뭐 다 토지대장 이런 거 다 반영이 된 거고 저희 공유재산 대장에만 반영이 안 된 거 그런 거 정리된 건입니다. 대부분. 그럼 요거 이제 혹시 미등기 한 것도 좀 있었나요? 아, 등기는 만약에 분할을 그 뭐 1번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 1-1, 1-1-1-3 이렇게 분할이 됐다. 그럼 토지대장은 잘렸는데 그걸 등기까지 같이 촉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그런 거는 이제 등기 촉탁에 아니 했습니다. 등기 촉탁을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야지 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토지민원과에서 정리해서 같이 한꺼번에 넘기는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권에 좀 다른 건이 있어갖고 가끔 예.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이제 공유재산은 계속 늘 거고 각 과별로 일일이 수기로 체크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교육을 이번에 또 한 번 했습니다. 만약 이런 분할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공유된 대장에도 정리를 해달라. 근데 이제 토지대장 같은 거는 그 사업 나가기 전에 다 지적 정리가 되는 사항이라 그
그 등기부등본까지 거기서 같이 정리되면 거의 다 되는 부분이고 저희 대장 정리도 앞으로는 이런 대장 정리를 잘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정책 수립하는데 이렇게 활용하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많이 예,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라 저희도 같이 맞춰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요, 이거 공유재산 총 조사하신 거 자료 좀 저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부서 이제 건립대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건립대행을 하실 때 실제로 그 안에의 구조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나 설계 변경은 혹시 어디서 하게 되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의견을 들어서 하는 의견은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들어서 하는 거죠?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는 본인들이 자체 판단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 그 사용자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해갖고 저희한테 결과적으로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각 부서에서는 그 도면을 보실 줄은 아시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동 같은 경우 기관사회단체장들하고 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입체 도면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면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간에 대한 관념이 많지가 않은 거죠. 관과서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복도가 왜 이렇게 넓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인지하셨을 수도 있고 또 샤워실이 있는데 한 개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를 아무도 인지를 못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관과서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를 못하신 거예요? 측면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그 BF하고도 관계된 거고요. BF보다는 확실히 넓다고 하시던데요. BF로 하기에는 너무 넓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거 설계 또 감리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리도 그러면 잘 모르신 건가? 감리는 따로 그 주민분들이랑 뭔가 회의를 할 땐 참석 안 하시는 거고 결론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 처음 초기 단계 이제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중간 과정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의견은 받았는데 중간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거는 다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이거 한 번 지으면 30년 이상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물을 하실 때 더 세심하셔야 된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문을 열었을 때도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제가 항상 새로 지은 신축 건물 가면 화장실을 1번으로 가보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문을 열었을 때 어디랑 부딪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꼼꼼하게 보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안에 들어가서 다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회계과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면 관과서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공사할 땐 저희가 주가 돼갖고 나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셔서 일일이 다 물품 들어오고 하는 것들도 다 보시는 편인가요? 물품 거인다 보면 이제 해당 부서에서 여기 그걸 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짓는 거는 저희가 하더라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여기 또 해당 그 부서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삼동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삼동 행동복지센터는 그거는 경기복지재단 아니 경기복지재단이 아니라 경기 주택도시공사. 네. 예. 거기에서 주대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서 본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인가요? 저희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 그럼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도 그거 회계과에서 그건 전부 다 회계과에서. 그러면 삼동은 회계과 담당이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그럼 삼동 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다 지적을 드리면 될까요?
지금 관리 주체가 지금 사실적으로 3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제 재산관리관이 이제 3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럼 또 삼동의 얘기를 해야 예, 되는 일부 많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초에 있었던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정 조치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하자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아, 계속 해야 그래요?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따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관급 공사를 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주체는 공무원이 되셔야 돼요. 예. 더 꼼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시고 그냥 대충 끝나실 게 아니고 바쁘죠. 해야 되는 일 많으신 거 아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요즘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다음번 조례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장애인용으로 해놓은 곳들이 실제적으로 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다치신 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는 디자인에 대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회계과에서 뭐 설계를 하거나 할 때 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에도 얘기를 좀 하셔서 모두가 쓸 수 있는 오랫동안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게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최승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천식 의원님 말씀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평택만 해도 사실 부서에서 지역 업체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지금 1년에 2번씩 평택시장님이 직접 지역 건설업체랑 간담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22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두 번씩 직접 간담회를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의 의지가 있다. 평택시장이 간담회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지역 업체를 믿지 못하면 지역 건설업체는 언제 활성화가 되냐. 우리가 기술력으로는 서울 대도시에 비해 떨어지겠지만 그거를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희 안성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평택시랑 평택도시공사에서 80% 목표로 지금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안성도 마찬가지로 평택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지원 조례를 보면은 지금 시장 책무가 있죠. 시장 책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의문이고, 이 지금 저희가 위원회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저희가 2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도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그동안 3년 동안 회계과에서는 무슨 일을 한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노력이라도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이 노력한 것도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고 이 조례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어떤 안성시에서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공공건축 관련해서도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지역 업체를 써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전문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에도 이제 그 건설인 협회 회장님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쓴다고 그만이면은 못 하죠, 당연히. 근데 저희는 계속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상 안성시의 행정 및 정치는 사실 힘이 약하다, 입김이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아니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주최하고 돈을 주는 입장에서 그 정도의 지역 업체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행정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할 수 있는 거는 권고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인 건 알겠는데 그 권고도 안 듣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가능한 한 그 장비 같은 거는 그래도 지역 업체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 평택시랑 또 올 7월에 건설시공사와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 업체 상생 협력 MOU를 체결을 했어요. 이 MOU에는 평택 공공주택 공사는 무조건 90% 이상은 평택 업체를 쓴다. 이 정도 MOU도 체결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안성은 사실 이런 노력은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노력조차 안 보인다는 지적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하셔야 돼요, 이거. 국장님 잘 좀 챙겨 주세요. 이 저희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말하는 게 시에서 시행이 안 되고 시에서 말하는 게 업체에서 시행이 안 되면 이거 개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도 이거 지금 행안부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쓰는 상입니다. 근데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고3 양성 중에서 저도 지역구 양성이지만 이 공공건축물이 너무 다발적으로 저희가 짓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운영비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양성 같은 부분도 빨리 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 재정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기를 맞출 수 있는지 과연 30년도를 여기 서대 저는요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년을 초과해도 된다. 예. 저희 지금 너무 많이 졌잖아요. 져버렸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까지 기간을 맞추려고 하면 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 건축물에 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재정 여건을 감안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내필지 지금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양성은 협의된 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내필지가 다 협의가 됐나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 담겨 있는? 저희가 30억 이게 총괄 해보면 이거 30억 정도. 편성하지 마세요. 이거 편성하지 마시고요. 협의 다 되고 내필지랑 협의 다 되면 추경에 올리세요. 이거 계획이고요. 본 예산에는 편성 안 하시는 거죠? 네, 본 예산 고3면은 어때요? 고3면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할 네네네. 계획입니다. 네네네. 협의가 안 된 거는요. 본 예산에 되도록이면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감을 할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협의를 다 하셔서 어쨌든 불용액 처리가 다 되는 건데 협의가 안 되면은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는 협의가 안 된 사업들 본 예산에 다 세워놓으면 어쨌든 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라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 하나는 이제 제가 좋은 곳을 보고 와서 혹시 안성도 이렇게 운영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목적이 잘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그 친환경 전기 차량 공유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학생 또 이렇게 이용 목적이 되어 있는데 171명 중에 대학생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용률이?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해주셔도 됩니다. 안 됐으면. 네. 차량관리 팀장 박준석입니다. 민간인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데이터만 뭐 대학생이 아니라 시민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구분할 수가 없겠네요. 예,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목적에 되어 있어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원주시에 갔다 왔거든요. 뭐 다 같이 가셨는데 그 소금산 이제 소금산 밸리라고 있거든요. 관광 코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살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실내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지하철이라든가 기본적인 생각하고 있다가
소금산밸리 정상에 가서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이 안성시에 좀 오랫동안 지금 계단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 현관 들어올 때 물론 이제 각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각이야 뭐 왼쪽 잔디밭으로 올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다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도 한번 그 에스컬레이터가 과거에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몰라도 그게 간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91번 버스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가까운 분들은 버스 안 타거든요. 또 가까운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도보로 이동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성시청 옮기지 않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지 저는 원주 갔다 와서 약간 그게 우리 안성은 왜 원주보다 못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갖고서 시민들이 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왔다가 한번 가면은 전부 다 지쳐 있어갖고 그게 안에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를 믿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갖고서 좀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차선책으로 뭐 계단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옆에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청사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거기 옆에도 이렇게 동선을 좀 얇게 줘갖고요. 잔디밭도 이렇게 구경하면서 올라왔으면은 계단보다 훨씬 유리할 텐데 큰 공사비도 안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 옮기지 않으면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건데요. 어쨌든 공공건축이 일반 민간 건축보다 건축비가 한 2.5배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뭐 저희가 3년 내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뭐 건축물 너무 많이 짓는다라는 얘기는 드렸던 건데 이제 뭐 완공된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는 좀 그런 개념들을 좀 가져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 민간 건축물 상가 같은 데도 분양이 안 돼서 비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뭐 명동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양동에 새로 지은 건물들도 몇 달 뭐 거의 뭐 1년째 비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공공이 굳이 시민 세금으로 비싼 건축물을 지어서 자기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F 인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들도 있겠지만 저희 세무서 같은 경우 보면 이러저러한 조건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민간에서 지어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방식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물을 지어서 관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급률이 강급 공공건축물에서 0건인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몇 년째 0건이다. 하도급이. 이런 거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요. 아까 뭐 관내 건설인 협회에다가 경우가 나올 때마다 입찰하라고 공문은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관에서 지역 업체를 어느 정도는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먹히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앞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 계실 때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근데 안성의 업체들이 단가가 비싸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 담보가 안 된다, 협력 업체들과 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러면 신입사원은 누가 늘 경력사원만 원하는 지금 공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변화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하도급률은 어차피 0%인데 장비나 인력, 물품 사용량은 이건 있잖아요. 요거 자료 전년도, 전전년도 딱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것까지 해서 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 건설 업체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1년에 한 건도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상한제 전부서 15건으로 하셨잖아요. 요 읍면동 포함해서 15건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요것도 그 한 장짜리 자료 지난해에도 주셨었거든요. 요것도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2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정기예금 이자 수익 증대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그 보면 자금 운영 33건에 1670억을 운영을 하셨나 봐요. 회계가만. 맞습니까? 전체 전체요. 예. 전체라 그럼 어디 전체? 안성시 전체. 안성시 전체요. 거기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18억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년과 달리 뭔가 이렇게 조치한 게 있나요? 그래서 이자 수익 증대되도록 조치한 사안이 있는 건가요? 그냥 금리가 지금 계속 여기 지금 금리가 인하돼 갖고요. 이제 이 정기예금 예치가 금액이 더 이자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어느 때 쓰일 예산이다. 그래서 뭐 몇 개월 예치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새로운 조치 같은 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 뭐 6개월, 3개월, 뭐 1년 이렇게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리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언제쯤 쓸 돈이다 이래서 계획을 해서 뭐 6개월이든 최대한 장기간으로 예치를 해놓는 그런 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공공건축 사실 그래요. 비용은 높고 이게 세월 지나면 저희가 운영비, 관리비가 계속 들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 건축으로 들어가면 그 아무래도 공공이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비용 적게 들지 않아요? 비용면은 사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난방료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사관리팀에서도 나름 그 계약 전력 관련해서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청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갖고 저희가 올 8월 달 정도에 했더니 한 5천만 원 정도 연 5천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것도 해갖고 계약 전력도 저희가 별도로 변경한 사항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전반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서 보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경리팀장님, 네, 네, 보충 설명드릴게요. 아까 가장 그 자금 운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분기별로 네네. 자금 수요를 파악을 해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좀 놓쳤던 부분들 있지 않나. 그래서 이자를 최대한 이게 지금 전체 운용 자금에 비하면 이자율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자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0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년보다는 이자는 좀 수입은 좀 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네. 잘 분석하셔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보통신과 일반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조직은 정보기획팀, 정보운영팀, 통신통계팀 3개 팀이며 주요 업무 및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5년 부서 업무 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4쪽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고정밀 드론 영상을 통한 행정 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자체 촬영한 항공사진을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던 정사 영상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계획에 따라 항공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 분야 촬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랜섬웨어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탈취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사전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조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기초정보 파악을 위해 1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사 사업이며 7쪽의 2025년 농림어업 총조사는 안성시의 농림어업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 형태 파악을 위해 12월에 조사하는 사업으로 두 조사 모두 5년에 한 번씩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총조사 사업입니다. 안전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조 2025년 경제총조사 시범 예행조사입니다. 통계청에서 26년 경제총조사 준비를 위해 전국 3개 지방자치단체를 예행조사 기관으로 선정하는 데 안성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범 예행조사에서는 기관별 업무 수행 점검 및 분야별 주요 과제를 점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조사 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계속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집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대표 포털, 보건소 누리집 기능 개선 및 안성맞춤 아트홀 비대면 인증 서비스, 방문 민원 예약 상담 문자 발송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문화관광, 도서관 누리집을 기능 개선 중입니다. 앞으로는 안성시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디지털 배움터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수준별, 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31일 기준 198개 과정 636명의 수강생에게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조 정보 보안 강화 추진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구입, 해킹 메일 대응 훈련, 디도스 공격 대응 훈련,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국가정보보안 기초지침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조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파일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조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전산장비의 내용 연수, 상태, 신규 수요 등을 파악하고 적기에 교체하여
중단 없는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2022년부터 25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의 지하시설물 정보 중 도면 2기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던 상수관로를 최신의 장비로 측량 탐사하여 매설 현황, 위치 등 속성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업량은 상수관로 약 32km이며 전체 사업량은 약 154km입니다. 15쪽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과 기개방된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진단으로 안성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조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입니다. 전국 모든 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 파악을 위한 조사로 약 22,34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조 2025년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표본 8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두 조사 모두 각종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2025년 안성시 사회조사인데요. 페이지 17쪽입니다. 지금 이제 조사원 가구 방문하는 면접 조사가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이제 인터넷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한 몇 퍼센트의 비율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넷 조사는 실제적으로 방문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나눠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방문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긴 있는데 그 이전에 방문 조사 이전에 인터넷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개방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저희 사회 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방문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조사는 100% 방문 조사인가요? 인터넷 조사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방문 조사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사 대상이 표본 81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이에요. 네. 그러면 810가구가 전부 다 방문입니까? 방문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 하신 거예요? 네, 여기는 이번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100% 다 가구 방문 조사로 하셨고, 네. 지역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십니까? 지역은 통계청에서 조사구를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조사구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사회조사는 그러면 중앙에서 모든 그런 지침이 다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네, 사회조사 자체는 실제적으로 경기도 조사이기는 하지만 조사구 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통계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안성시에 요청을 해서 안성시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사회조사에는 안성시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더 넣어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더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조사 항목을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고 싶은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사 항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조사 항목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받아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의 부서에서 참여를 했나요? 네, 올해
통계팀장님께서 네네. 통신통계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통신통계팀장 송인도입니다. 예, 한 2개 부서 정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개 부서에 어떤 조사 항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아, 있나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러실 따로 것 말씀해 같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회 조사를 하셨을 때 쓰셨던 그 질문지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서별로 이제 우리 안성시에서 필요해서 했었던 거 추가됐다라는 특성 부분, 항목 네, 표시하셔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안성시의 사회가 매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5년간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요? 조사는 했지만 통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 건가요? 예. 아, 네. 이거를 그럼 네. 조사만 하고 그럼 통계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총괄을 그럼 전략에서 하나요? 아니 통계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네. 한 예. 5년 거를 한번 쭉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안성시가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아시면 앞으로 다음번 사회조사를 할 때도 자체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과에 요청을 해서 요즘에 트렌드가 이러니 이쪽 과에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제시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드론인데요. 드론 행정 업무 지원의 활용 범위가 어느 부서가 되나요? 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뭐 토지민원과나 각종 인허가 사업하는 부서 그리고 세무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범위까지 이제 일단은 드론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것도 이제 그 공공 데이터로 혹시 제공이 가능한가요? 드론으로 촬영된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밀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촬영한 것은 워낙 고정밀이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제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년 드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안성시 거하고 거기 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안성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5cm 이하의 고정밀 좀 더 자세하게 찍히는 정밀하게 찍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기간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때 뭐 저희가 원하는 기간에 촬영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이 맨 아래에 배너 모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기억유는 순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정보과에서 모든 거를 이제 생길 때마다 계속 첨부를 하는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네, 첨부를 처음에 구축을 할 때는 좀 자주 활용하는 쪽을 우선으로 하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생길 때마다 추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가나다 순이나 이런 정렬 순서를 저희가 계획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기억 니은 순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랜덤으로 있으니까 계속 클릭을 해보기는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외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창을 만드신 것 같아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안성시는 랜섬이나 해킹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또 사회수도 마찬가지 지금 810명을 2년차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1620명인데 전체 안성 인구에 대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게? 0.1%도 안 되죠.
네, 810가구만 매년 2년에 저기 조사 올해 한 번 했으면 내년에도 올해 조사한 요 가구를 내년에도 810가구를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사하는 것입니다. 0.1%도 안 되네요. 네. 저거는. 저도 사회조사 책자를 참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날 수 없으니까 이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질의에도 참조하고 여러 가지 참조하는데 이게 좀 그 표본을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없는 거죠. 정해진 거죠, 이게요. 표본 자체는 지금 통계청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표본 조사 뭐 꼭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표본 조사구가 아닌다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조사 명목상에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시 거 뽑아드렸죠. 네. 혹시 그거 이번에 추가됐습니까? 몇 가지가 반영됐습니까? 통계팀장님께서 나중에 어차피 자료 나오시면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성 공공 와이파이 있죠. 그게 혹시 도면화된 게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접속이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좀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접속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파악은 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누리집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된 위치가 거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민원이 간혹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핸드폰의 문제입니까? 와이파이 문제입니까? 첫 번째가 와이파이가 접속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그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시내 길거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길거리에서 이동하면서도 되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그런 있습니다. 구간도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마 이상입니다. 네. 네, 최승현 의원님. 네, 주승혁 의원입니다. 한 달여 전에 국가정보원 화재가 났잖아요. 저희 안성시는 뭐 민원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좀 있었으면은 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민원이 온라인으로 되던 것이 일부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복구가 되어 가지고요. 국민신문고나 정부24 정도 일부 서비스가 지금도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다 민원이 사용하시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74% 정도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그 지금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민원24 이런 경우만 아직까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라는 건가요? 이 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확인된 것으로는 국민신문고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고요. 정보 공개 시스템 쪽이 현재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기능만 안 되는 부분이어서 관공서를 방문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저희 안성시도 다 정보화가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화가 데이터베이스가 생길 거고 찰 텐데 저희 안성시는 화재 위험은 없는 거예요? 화재 위험이 완전하게 없다고 확답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화재가 난 그 배터리 종류하고 배터리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미흡했던 점은 어쨌든 백업 센터조차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희 안성시는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지 좀 궁금한 거거든요. 백업 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백업 센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것은 데이터의 이중화로 해가지고 원격지에다가 저희하고 똑같은 시스템의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데이터는 모두 다 전산실에 집중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그러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월 1회씩 지금 현재 자료를 백업을 받아서 소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매달? 네. 그럼
그러면 지금까지의 자료들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문제는 없을 거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산 주기를 좀 더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2주에 한 번으로 지금 현재 다시 계획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기를 조금 2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좀 예산적인 차이가 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2주 한 번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게 어렵다면 예산적으로는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백업 시스템을 원격으로 지금 현재 원격 백업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면 그게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한 10억 정도. 지난번에 저희 백업 시스템을 구축했던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추가 새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억 정도. 네, 이중화로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다 정보화가 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 저희도 100% 안전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좀 대비는 좀 해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잘 검토하셔서 좀 예산 확보가 필요하면 의회에도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좀 최대한 좀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산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본관 3층에 있습니다. 아, 거기 공간으로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충분하다고. 현재는 네. 괜찮고 네. 저희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량도 좀 양이 많은가요? 정보량이 지금 저희 쪽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쪽이 저희 문서 만드는 온나라 시스템이 그대로 저희 쪽에서 다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자료도 저희 전산실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토지민원과에서의 부동산 거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는 좀 예. 향후에도 계속 자료는 늘어날 텐데 그래도 그 규모는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부에서 정보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해서 중앙 데이터 센터로 다 이동을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는 계획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정보들이 중앙으로 가서 다 저장이 된다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서서히 변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자체 자료는 다 전산화가 거의 뭐 100%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00% 다 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같이 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전산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정 사용자가 데이터를 뭐 특정 업무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전산화를 또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도 어떤 시스템이 전산화가 안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전산화가 가능한지 여부서부터 다시 재진단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다 중앙기관에서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특정 업무에 관해서 이게 전산화가 가능한지 여부 정도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 네.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저희가 요즘 그 인공지능 뭐 챗봇 프로그램 이런 것들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유료 버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공무원 공직자분들 공동으로 쓰게 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나요?
유료 버전을 지금 현재 공동으로 이용하기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는 해당 그 AI 개발 AI 서비스하는 사업자들마다 좀 뭐 다른 개정 정책위에 따라서 좀 움직이겠지만 지금 현재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AI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행안부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AI 따로 개발하고 있다. 네. 요즘 공무원들 AI 뭐 챗GPT 같은 거 어느 정도 이용률 같은 거는 혹시 모르시죠? 대체로 좀 업무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하는지 여부 같은 거는 그런 흐름은 모르시는 건가요? 그 챗 GPT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따로 교육 같은 것들도 하시는 거죠? 교육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과에서 인사팀에서 지금 현재 주관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원 토지민원 과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박근배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토지민원과 일반 현황입니다. 토지민원과 조직은 민원팀, 가족관계 등록팀, 민원 콜센터팀, 지적팀, 지적재수사팀, 주소보존산팀, 지가관리팀 등 총 7개 팀이며 인원은 일반직과 공모직을 포함하여 44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특유민원 관련 지역 리더 및 공직자 교육입니다. 15개 읍면동 이장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15회,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총 16회 4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이민원 대응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민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매주 목요일 야간 여건민원실을 운영하고 접수는 262건, 교부는 2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복한 안성생활 안내서를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각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또한 민원 안내 도우미 및 외국어 통역 도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쪽 시민만족 공무원 안심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를 상반기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공직자 심리상담실을 8월 기준 42회 운영하였으며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교육을 시청 및 읍면동 민원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전화민원 상담 종료 및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가족관계 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호적 전산화 및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34건 정비하였고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 사건 13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1181개 구축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 97.8점,
직원 만족 비율 85.5%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33개 관가소 대표 전화를 민원상담 콜센터에서 수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7개 지구 등 용도 2지구 외 3지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발표 공고하였고 완료 공고하였고 노곡지구 외 2지구는 경계협의 조정 및 경제점 표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사업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촘촘한 주소 정보 확대 구축입니다.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등 48,535개, 국가 지점번호 176개를 일제 조사 완료하였고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등 시설물 2,519개에 대하여 보수 및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제공을 위해 일제조사 관리로 시민에게 편리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5,105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는 108건에 3억 6,3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1건에 5,500만 원,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단속 실적은 총 19건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27만 4,394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2,287필지에 대해서는 상전지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제공으로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8월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168건에 65억 6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61건에 40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별부담금 적기 조사 및 부과로 지방 세수를 증대시키고 안성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취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전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토지민원과 계속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100%인 사업이죠. 시비는 투여가 되는 게 없나요? 시비는 나중에 이제 토지가 서로 상충돼 가지고 우리가 교환을 하거나 우리 시유지를 개인이 가질 때 그리고 개인이 땅을 시유지를 할 때는 우리 조정금을 해서 시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상금이 필요한 예, 거죠. 지금 저희가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는데 지금 24년도는 대부분 이제 공도하고 미양을 하셨고 25년도에는 양성 일축 고3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일부만 한 거죠. 이제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장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그렇지 필지수하고 이제 면적이 있으니까 그 비례해서. 그럼 면적이 그럼 정해져서 내려오고 네.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국비가 이제 한정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국비를 나눠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양이 정해져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지금 한다면 전체가 지금 21개 지구만 한 거거든요. 지금 네. 전체 뭐 아직 많기 때문에 한 몇 적어도 퍼센트 정도 저희가 지금 한 셈이에요? 25년도 것까지 하면? 지금 현재는 한 22km니까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지적 재조사팀 김백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77개 지구 22만 필지를 지금 중에 21개 지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21개 지구 5천 필지 정도 했습니다. 한 30%는 안 되는 네, 거예요? 30%가 지금 좀 안 되는데요. 2030년까지 사업이 돼 있기는 한데 국토부에서는
30년까지 완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럼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30년까지예요? 예, 우선은 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30년까지만 몇 개 정도 저희는 5년 계획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7개를 다 못 할 것 같은데. 예,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지금 이게 아니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있을 거잖아요. 30년까지. 그게 이제 저희가 77개가 다 되냐는 말씀. 77개 지구까지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좀. 네. 어려울 것 같죠. 네. 저기 저희가 또 안성시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번에 계셨던 전 과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국비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한 좀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양이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저희가 선택할 여지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안성 3동에 보면 이 편한 세상에서 그 고3 가는 그 당황사거리로 가는 길 쪽에 거기가 이제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 인도를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시를 처음에 이제 도로선을 만들 때 이제 토지 실제 현황하고 지적 공부 상황이 그게 이제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 불부합 때문에 아직도 거기를 많은 분들이 인도로 못 걸어가고 차도로 내려오셔서 찾기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많이 찾아주는 것이 앞으로 분쟁거리를 위해서라도 좀 우리가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토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계속 사업 정말 열심히 좀 많이 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민원 행정 서비스 구축이에요. 이게 전화 친절도 조사를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화 친절도 조사를 4월에 54개 부서를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거 조사한 그 결과 나왔습니까? 네, 결과는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지 좀 저희 하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상반기 했으면 하반기도 또 할 예정인가요?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오는 대로 같이 해서 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완료를 또 예,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두 가지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자료 요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사건 처리를 하다 보면 지금 보니까 한 1,318건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이렇게 혹시 월별로 해서 처리 건수를 좀 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기 18페이지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민원이 아마 이것도 많이 좀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자료에 보면 의견 제출 민원이 한 153건이 있고 이의 신청 민원이 141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조정하고 이렇게 어떤 게 있을 텐데 보통 이 내용 중에 민원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있는 민원이 어떤 겁니까? 지가가 먼저 상승. 지가겠죠. 네, 지가 결론은 상승해서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네, 토지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승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분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조정 건수 이게 예를 들어 민원 처리가 결과적으로 기각된 것도 있고 조정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된 부분이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네, 직가관리팀장 김도군입니다. 조정된 건수는 극히 드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4% 정도가 조정이 됐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잘못 조사했다든지 그런 거를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지가 조정 문제는 거의 없고 네. 잘못 조정 금액이 좀 틀려서 그 수정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잘못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이 많은 겁니까? 실제로? 네, 대부분 이제 저기 많이 보유한 뭐 중리동에
밤나무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들이나 아니면 고사면에 목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그렇게 다수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좀 알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1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이제 근절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보니까 주요 내용에 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재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토지를 취득하는 게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게. 저희 안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성도 근래에 더 많습니다. 한 2년 최근 2년이 그 2년보다 2배 정도 이상 됩니다. 2년보다 2배 정도 올해 시점으로 봤을 때 2년 전보다 2배가 더 증가됐다. 근데 대부분 이제 평수가 적은 거. 평수가 적은 거. 결론은 상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물입니까? 주택, 토지입니까? 주택하고 토지. 주택, 토지. 예를 들어서 2배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보통 그럼 얼마 정도? 우선 이제 거래가- 금액적으로는 이제 지가가 상승해서 오른 거고 필지수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금액이 지가 상승해서 좀 그 지가 상승해서 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이 중국인들께서 중국인분들이 한국에 와서 취득을 저는 내리 쪽에 취득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내동 쪽에 실제로 어디 쪽에 많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도시 지역이에요. 1, 2, 3동하고 1, 2, 내리 3동. 쪽하고. 그 내동 쪽보다 1, 2, 3동 쪽이 많다. 쪽이 더 많아요.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상가 건물이 많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주택 및 상가 건물. 예, 주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취득률이 높다. 이렇게 본다. 주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허위 신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까 지금 내용이 이게 부동산? 근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뭐 축사가 있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서 좀 나중에 냄새 같은 민원 때문에 그래서 신고 많이 들어온 겁니다. 다툼이 있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왔다. 예. 근데 어차피 저기 미등기구나 이건 참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중개가 다 끝났을 때 나중에 이제 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현장을 잘 모르니까 주변에 공인중개사 믿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공인중개사분이 주변의 경관을 뭐 다 보고 해야 되는데 뭐 거기는 축사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있는 거고 냄새 나중에 났을 경우는 그거하고 이의 제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이의 제기가 많다. 일단 내용 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0페이지에 이제 민원 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전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집중화 시켜서 이런 부분을 콜센터에서 좀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게 보니까는 월 평균 한 63.5%가 1차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이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족도도 뭐 일반 시민인 경우도 아까 조사 말씀을 드렸지만 96.8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좋고요. 공무원분들도 대부분 좋아하는 형편입니다. 왜냐면 전환하는 게 거의 한 60 아까 말씀드린 63% 이상이 자체에서 콜센터에 다 해결을 해요. 상담 오는 걸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거하고 문의인 물어오는 걸 바로 즉각 답을 해버리니까 민원인들은 바로바로 답변해 주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직원들분 같은 경우는 자기 담당인까지 안 와서 30%밖에 전환돼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없거든요. 또 바꿔줄 때도 공무원이 이 사람 담당자가 있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돌려줘요. 다 확인되고 나서 없으면 이분이 저기 담당자가 안 계신다. 그러니까 이걸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전화를 하고 안내해 주다 보니까 훨씬 호응도는 좋습니다. 사실 이게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하면 민원인들도 본인들 민원 내용에 충실한 답변도 또 만족스럽게 될 수도 있고 또 공직자분들이 쓸데없는 전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그 고통 속에 좀 있는 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민원은 예를 들어서 직접 또 연결이 돼서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시설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가 그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봤을 때 지금 사회복지과 시설은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 관리업체가 어차피 저희 안성시 세금으로 관리비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9%의 9%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라는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지금 임대 기간이 2년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2년 이후에는 또 임대료도 인상돼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 돼. 내년도 5월 말까지거든요. 어차피 기간은.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 그 아무래도 임대료를 인상을 하겠죠. 근데 임대료가 지금 잘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하게 임대료를 요청하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토지민원과에서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안성시에서 지금 분양 안 되는 건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물도 취득을 해서 거기다가 사실은 아예 취득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저희가 장소도 제공해서 나중에 임대료 상승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런 그 충격요법을 줘서 저희가 안 되면 저희들도 건물만 새로 진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저희가 건물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나중에 뭐 지금은 당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차피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나중에 과장님도 되시고 책임자가 더 되실 텐데 좀 알고 계셔서 나중에라도 과하게 임대료 인상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 아마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기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 건 아니고 아까 이관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지역 불부합대인데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이편한, 예. 이편한. 네. 현장 확인하셔갖고서 나중에.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거 하면서 거기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같이 뭐 민원이 있는 거니까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같이 편입을 해서 그 네. 일시로 이제 일부를. 네. 그런 고행자가 것도 많이 한번 불편하시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의 과정 중에 그 이제 장애인 시설이거든요. 이제 주간보호 시설인데 이제 지금 이제 임대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이제 임대가 어려워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적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장애인이라 아마 기피하게 해야 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감안하셔갖고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면 서비스 레벨이 있고 1차 처리율이 있거든요. 이게 서비스 레벨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민원콜센터팀 이상용입니다. 전화가 들어왔을 때 20초 안에 받는 프로스테이지 수를 얘기합니다. 20초 안에 많이 떨어진 거 보니까 그때 전화가 많았다는 이유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화가 많거나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서비스 레벨이 좀 떨어집니다. 20초를 준 거는 뭐 원칙이 있습니까? 대부분 원칙은 따로 없고요. 대부분 서비스 레벨을 할 때 지자체들에서 20초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측량하실 때 경계 측량 관련해서 이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소송으로 되거든요. 혹시 이 지적 불법 조사하시면서 소송권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 대 주민 간? 대략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 현재까지는 없던 걸로 없습니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이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외국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토지 허가제에서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외국인들 할 때는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네. 그럼 이 기간 정해놓은 건 그때만
하란 겁니까? 허가 받아갖고 아, 구입하는 그때만요? 거니까. 그때 이거 보니까 이제 주택도 주택만 그렇고 가능하네. 주택도 그렇고 토지도 다 마찬가지. 허가제입니다. 미국에는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중국인 분들이 국적이 예를 들어 조선족이 더 많습니까? 아마도 조선 쪽이 훨씬 많겠죠.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그 개발부담금 징수와 또 부과 건수가 좀 다른데 7건은 이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뭐 경기가 어려다 보니까 이제 부가는 단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징수는 어려우니까 뭐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하든지 그다음에 미납하고 있는 것도 연체도 있고. 미납은 여기 안 잡힌 거네요. 미납도 같이 미납은 안 잡힌 거죠. 아, 예. 여기에.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신 거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